대한민국은 현재 하루에 40명이 나쁜 선택을 한답니다. 40명이. 되게 충격적인 거죠.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가장 최대치라고 합니다. 되게 서글프고 충격적이죠. 우리가 저 한강대교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의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?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일본의 주카이 숲 사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봅니다.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마지막 가는 길은 좀 그래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항을 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일이 발생된 지역에 이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되게 무수히 많은 이 관련한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언론, 기자들 등등이 되게 이제 많이 빨려 들어가죠. 그렇게 되면 이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.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지하철 선로 연착, 출근 시간 지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너무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니까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, 그런 일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답니다. 한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유족들이 1억, 2억 물어야 되는 거예요. 왜? 지하철 선로에 그렇게 뛰어내리면 이 지하철 기관사들 이 멘붕 와가지고 정신치료 받아야 되고 이 지하철 연착하고 그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출근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이나 업무 같은 것들이 지연이 되고 그런 이제 각종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리는 거죠. 이제 한국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추정해 봅니다.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간다라는 건 경제적으로 매우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. 생활고 때문에 버티다가 하다 안 되겠으니까 그런 나쁜 선택을 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또 하나의 일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버린다라는 겁니다. 참 씁쓸한 이야기죠. 되게 충격적인 얘기고 되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일에 깜짝 놀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. 왜?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.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러든지 말든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에 어떻게든 몰두해야 되니까. 왜? 그래야 내 가족 먹여 살리고 내가 밥을 안 굶고 우리 애들 이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애들 먹고 싶어하는 거 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되게 서글프고 되게 난감하고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매일 40명이 그렇게 한다. 그리고 지난 10년 중에 지금이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뭘 뜻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요, 이 좌파다 우파다 빨갱이다 어쩐 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고 이 친북하면 어떻고 친중하면 어떻고 친일, 친미, 친러시아, 친프랑스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. 지금 당장은요, 개개인들이 먹고 살 수 있냐, 생존할 수 있냐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데서 이번에 러시아와 되게 이제 긴밀해지면서 이 각종 군사 협정도 맺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도 하면서 이 북한의 입지가 좀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의 정부에서 너무 우크라이나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북한에게 그런 빈자리를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줬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. 왜냐?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크게 있냐라는 겁니다. 우리가 러시아에서 자동차 철수하고 그지랄 하면서 손실 입었던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며 또 앞으로 다시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경제적인 교류 관계를 하려면요 또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.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아주 크게 미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.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러시아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간에 너무 단편적으로 선과 악, 저 나라는 우리 편, 쟤는
우리의 적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이 개개인들은 나 쟤 싫어, 쟤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나라는 정치인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. 그게 여당이다, 야당이다, 진보다, 뭐 보수다 이런 개소리와는 좀 연결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뭐 내부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철저히 외부를 향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똘똘 뭉쳐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부로는 막 목소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예전에 이 경제수석이었을 때 이 언론 앞에 나서서 더 이상 중국에만 기대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, 탈중국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했던 거 보면서 좀 경악스러웠습니다. 왜냐,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, 내부에서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진짜 본심이 그럴 수 있습니다. 중국이 되게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. 근데 그건 이제 속으로 감춰야 될 속마음인 거지, 그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떠들썩하게 그렇게 떠벌릴 만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.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득이 있겠습니까? 손해가 있겠습니까? 손해가 있죠. 손해가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현재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중국 대중 수출액은요 되게 비중이 큽니다. 한 20% 가량 되죠.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엎치락 뒤치락 비중이 뭐 어디가 좀 더 높다 낮다 뭐 이 정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국을 빼고 한국의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. 당연히 미국도 빼면 안 되고 일본도 빼면 안 되고요. 이 다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영리하게 영악하게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가야 되는 거지. 지금 이 시국에 뭐 반중이니 뭐 화교니 이런 개소리 하면서 우리의 이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짓거리는 왜 하냐라는 겁니다. 그게 제일 저는 답답한 겁니다. 뭐 반중해도 좋고 뭐 화교 멀리해도 좋고 뭐 북한 뭐 주사파니 뭐 빨갱이들 다 몰아내자, 아니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런 주장 그런 속마음 가지고 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. 근데 철저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는 그네들을 다 활용하자라는 겁니다. 뭐 전들 뭐 중국 애들이 좋겠으면, 북한 애들이 좋겠으면, 미국 애들이 좋겠냐고요.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, 이상한 놈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다니고 이러면 싫죠. 짜증나죠.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거고, 우리가 이 국제사회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, 또 잘 먹고 잘 지내려고 하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, 이런 난국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 이웃이 그래도 힘들지 않게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?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 물론 세부적인 실행하는 행동 방식에 있어서는 이 방법은 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. 근데 그것조차도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가는 거고,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사나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거지, 망하길 바라는 사람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영리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이상입니다.